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IoT 스테이션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인터넷 연결되어서 그 센서 값이라든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값을 계속 보내주면서 이제 그 사물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센스 햇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요 장치를 가지고요. 우리 실습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있죠. 센서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센서 햇이 있는 반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 부교재로 익스플로러라는 것도 장치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치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연결해서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 불이 켜지고 이제 부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단한 IoT 스테이션을 만들기에 지금 익스플로러라는 장치를 제가 한번 먼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데요. 이 장치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 연결을 해서 이 아날로그 전압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풋, 그리고 아웃풋, 그리고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나 아웃풋이나 인풋은 어떤 센서를 달아가지고 어떤 이게 켜졌냐 꺼졌냐 이런 것들 입력하는 파트를 쓰면 될 것이고, 이런 아웃풋은 어떤 LED를 켰다 껐다 하는데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가지고 이제 전압을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제가 방금 이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인식이 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면요. 제가 와이파이 방금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됐네요. 이더넷 5 되어 있고 와이파이 되어 있는데 요 USB 이더넷 RNDIS 가젯이 바로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자, 요거를 인터넷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공유를 처음에 제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를 껐다가 공유를 뺐다가 다른 거 장치 연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라즈베리 파이 연결했을 때 특히 네트워크 연결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좀 연결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세팅하고 연결한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 라는 것이 저희 경험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공유 빠졌죠.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속성에 공유에 여기에 이제 이더넷 5가 지금 제가 연결한 라즈베리 파이 제로의 인터넷 상황입니다. 식별 쭉 나오고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익스플로러라는 장치가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센서 핵과 비교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푸티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티 이렇게 해서 푸티 연결해서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 자, 연결을 하면 자, 파이 라즈베리 자, 연결이 됐습니다. 자, 요 안에 제가 파일도 넣어놓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핑 해서 인터넷 연결됐나 한번 볼까요? 한번 www.google.com 이렇게 하면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핑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가 이 바깥을 나가서 연결이 됐는지 리스판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요 라이브러리 설치를 쭉 하고 나면요. 요 파이모론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제공해준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아날로그 입력이라든가 출력이라든가 그리고 모터 제어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파이썬을 실행시켜서 파이썬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썬 3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이썬이 실행이 되죠. 자, 실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임포트 해서
explorer hat 이렇게 하게 되면 자, explorer p hat가 detected 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입력으로 전압을 이제 하고 싶을 때 요 입력을 해보면요, read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프린트로 하고 explorer hat 해서 이제 아날로그의 첫 번째 포트의 값을 읽어보자 라고 해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0.534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두 번째 포트 하게 되면 0.513,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트 하면 0.54, 그 다음에 네 번째 포트 하면 0.519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전체 아날로그 리드 하게 되면요, 자, 이 JSON으로 1, 2, 3, 4가 값이 쭉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에 있어서 온오프가 있는데요. explorer hat 해서 output 해서 1 on 하면 이제 켜지는 거고요. true explorer hat output에 1에 off 하게 하면 꺼지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거 살짝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살짝 한번 볼까요? 한번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본다 그러면 제가 LED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기 이제 LED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LED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LED 준비했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기가 플러스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장치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에 장치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쪽은 장치가 있으면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그라운드요. 자, 그라운드를 꽂았습니다. 한쪽은 그라운드 꽂았고 한쪽은 아웃풋에 제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에 1번 단지에 꽂아 보겠습니다. 자, 1번 단지 꽂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꽂았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온 해볼까요? 원에다 꽂았는데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서 1번 단자에 온 해보겠습니다. 온. 이게 잠깐만요. 라운드 제가 지금 1번 단자에 1번 단자 꽂았습니다. 오프, 방금 오프가 됐네요. 여기서 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온. 이게 온이 안 됐네요.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1과 1 되어 있고, 그라운드 되어 있고, 자, 제가 이거를 아웃풋 단자에, 여기에, 온을 해주고, 오프, 온.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출력 단자가 지금 이상하게 켜지질 않는데, 잠깐만요. 원. 예.
지금 이게 전화가 안 켜지는데요. 원래는 켜져야겠죠. 자, 한 예인 거 예로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켰다 껐다 하는 값 자체를 이제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보면 모터도 켰다 껐다 할 수 있고요. 모터도 포워드 리버스가 있는데, 제가 해볼까요? 한번 익스플로러 헥트의 모터 포워드 해서 하면 정방향 회전 하고, 이제 1번을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1 forward 하게 되면 1방향으로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PWM이라든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인버터도 있고 포워드 있고 그다음 백워드 있고 스피드가 조절할 수 있는 거 보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조금 응용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입력과 출력 이상하게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모터 제어에서 이걸 잘 쓰면 이런 본 것처럼 모형 자동차 제어 이런 것들도 a self-driving car using a Raspberry Pi Zero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Pi 햇에 얘기가 나옵니다. 라즈베리 파이 제로하고 요 파이 햇에 그 익스플로러 햇을 연결해서 모터 두 개를 앞뒤로 켰다 껐다 하는 모터 두 개가 달려 있고 얘가 켰다 껐다 하는 것이 얘가 나옵니다. 근데 PWM이라 그래서 이제 펄스의 위스를 이제 전류를 많이 흘려주는 위스하고 꺼주는 위스하고 그거를 조절을 해서 전체 파워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IoT 스테이션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웹에 올려서 이 입력된 아날로그 입력 값을 올리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만들어 놔서 이 플래스크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서버 단에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서버로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URL로 이제 구글에다 값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커넥트 된 걸 확인을 한 상태에서 아날로그 입력을 읽어드려서 각 포트에 있는 것을 전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요 자체 서버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냥 요 URL 하게 되면 웰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스트 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 값에 대해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주고, 아날로그 입력 그렇게 해서 하면 값을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연결하게 되면 요 값을 이제 이 URL에 지금 폼 리스판스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글 폼에 구글 폼에서 요 네 가지 값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요 URL에다가 요 각 파라미터를 1, 2, 3, 4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요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quitt를 빠져나오고요. 이걸 제가 넣어놨거든요. 서버라는 sudo nano의 서버라는 요 파일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똑같이 요 플래스크로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하나의 서버로 생각하게 되고 요 서버 단에서 값을 읽어서 웹에 올리는 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sudo python 3 해서 서버를 이제 제가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URL이 나옵니다. 제 노트북에서 라즈베리 파이 제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0,0,0,0 5,000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요. 이제 여기 주소를 이제 0.0.0.0이 아니라 요거를 라즈베리 파이 local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걸 실행시키면 보면 그냥 요 루트로 보내게 되면 Welcome to a simple IoT station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엔터 치면 그게 나와야 될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 .local에 5000번 하게 되면 Welcome to Simple IoT Station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플래스크 서버가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가 이런 서버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get post 됐는데 요게 이제 테스트라는 요 하게 되면 get과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라는 인자를 넘겨서 그 값을 되돌리는 것은 요 테스트라는 걸로 하게 됩니다. 저기다가 제가 테스트 이렇게 하고 물음표 get 정보로 데이터는 1, 2, 3, 4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데이터는 1, 2, 3, 4 보냈으니까 이 데이터 값을 리턴해서 1, 2, 3,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라즈베리 파이가 내가 외부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그대로 리스판스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IoT 장치로 이게 이제 이 값에다가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2, 3, 4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요 라즈베리 파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라는 관점에서요. 제가 자 여기 이제 구글에다가 넣었을 때 ain 내 있을 때 ain에 포트 해서 이제 그 값을 읽어서 아날로그 인풋에 리드 한 다음에 그 포트 값을 되돌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에다가 제가 포트 테스트가 아니라 ain으로 하고 포트 해서 0번 이렇게 하게 되면 0번째 값을 읽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0.519라는 값이 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번 포트는 0.58이고 2번 포트는 0.531이고 3번 포트는 0.525다 라는 것이 딱 나왔죠. 결국은 이제 제가 이 노트북에서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 직접 접근해서 값을 그대로 읽어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구글에 접속을 해서 그 다음에 요 URL에다가 그 값을 읽은 것을 다 읽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값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보내어서 스프레드시트에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보니까 이걸 업데이트하게 되면 그 값이 읽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현재 그 스프레드시트를 가져왔습니다. value 1, value 2, value 3, value 4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읽어드릴 때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하게 되면 이거 살짝 빼볼까요? 한번 실행을 시키는데 센서 값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를 업데이트, 이걸 이제 업데이트 바꿨습니다. 이 값이 업데이트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엔터 치면 successfully uploaded to link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럼 여기에 값이 지금 0.516, 0.546, 0.52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업데이트되는 거 알 수 있죠. 또 하면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간단하게 이게 이제 계속 지금은 제가 접근을 했을 때 값이 업로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어떤 값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게 간단한 IoT 그 스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래스크하고 제가 구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제가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업데이트 하거나 혹은 그 값에 그 장치 값을 읽어오는 거를 제가
데모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간단한 IoT 스테이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서 해트를 써서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 전압을 읽을 수가 있겠죠. 요거를 제가 살짝 만들어 봤는데 이걸 장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를 바꿔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장치를 바꿔서 제가 이 라즈베리 파이를 현재 있는 걸 꺼야겠죠. 자, 끄고 파이하고 sudo shutdown -h now 하면 제 지금 장치는 끄고요. 자, 꺼질 겁니다. 자, 꺼지고 이제 꺼지는 동안에 제가 이걸 닫고요. 시간 좀 걸리겠죠? 자, 요 장치, 요 센스 햇을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햇을 이제 붙이면 센스 햇을 이제 붙여서 제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빼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져놓고 이게 불이 켜져서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간단한 IoT 스테이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그 다운로드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은집 센서 집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서버 이렇게 제가 얘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실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똑같이 이제 보면 입력 전압을 알고 싶을 때 in 다음에 컬러 판별 컬러 움직임 판별 모션 온도 판별 템프 압력 판별 프레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구글 시트에 업로드되는 그 링크 해서 이제 확인할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테스트 프로젝트 프로그램 구조가 플래스크 API 서버로 만든 다음에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가 HTTP로 접속해서 센서 값을 읽어드리거나 전체 값을 업로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바꾼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이게 돌아서 그 값이 읽어지도록 이렇게 제가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연결이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연결을 했으니까 작업을 인터넷에도 연결돼야 되니까요. 여기서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까와 장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에 자, 이를 이제 빼고 나서 요거를 그냥 해도 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제 제가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단은 뺐다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자, 뺐다가 다시 공유를 해서 이더넷 제가 선택하고 선택 5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여러분 모바일 핫스팟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이더넷 번호가 할당이 되거든요. 그 할당된 번호로 인터넷 공유를 해야지 핫스팟을 연결했을 때 IP를 받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푸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티에서 요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해서 하면 얘 들어갑니다. 파이 라즈베리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요 sudo python3의 서버 햇을 실행시키겠죠. 요거는 제가 sudo 나노의 서버 het.py 이걸 한번 읽어보면요. 요거는 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 센서 햇에 각각 읽어드리는 값, 가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일로 밑에 서버 디렉토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스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구글은 똑같고요. 똑같고 플렉스는 똑같고 여기 보면 아까와 다른 점은 이제 여기에 값을 ADC 리드를 읽는다 값을 AD 컨버터 되는 전압을 읽는다거나 압력을 읽는다거나 그 다음에 온도를 읽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 값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형태로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python3의 서버 het다 py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이 되겠죠. 그럼 5000번 되어 있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 아까 똑같이 해보면요. 제가 여기 업데이트 말고 여기에다가 처음에 A-in 자 A-in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이 센스 해제는 전압 4개 읽어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in을 하게 되면 이런 보는 것처럼 284mV, 285mV, 286mV, 287mV를 이 값으로부터 읽어드리고 있고 얘가 이제 리스판스를 A-in이라는 거를 리스판스 하는구나 라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압을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이제 읽어드리면 실행을 해서 그 색깔도 RGB에 해당되는 값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컬러 다음에 모션 하게 되면 XYZ 가속도와 그리고 이 각속도 그리고 자기장에 대한 값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템프 하게 되면 온도와 습도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가 자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좀 뭐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프레셔 0이 될 리가 없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업로드를 한다 그러면요. 자, 업데이트군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모든 값이 그대로 이제 입력이 되어서 이 링크가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가 바로 왔으면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실행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를 똑같이 하나 실행하게 되면 자, 딱 들어왔죠. 그래서 보면 지금 값을 제가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보낸다고 해서 아까는 센스 해제에서 이런 4개만 보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대 묶어서 이런 식으로 A 0부터 A1, A in 2, A in 3 해서 값 자체를 한 대 묶어서 JSON 형식으로 제가 보냈고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JSON 형식이 제일 편하거든요. RGB 값도 이렇게 보냈고 프레셔도 이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요 피치 이런 것도 보냈고요. 그다음 템퍼리처, 휴미디티도 지금은 제대로 나오네요. 온도하고 습도도 요 값 자체에서 그래 보여주면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IoT 스테이션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들이 이런 한번 실제 테스트 해보면서 직접 해보면 내가 이런 IoT 장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텐데요. 구글 시트로 제가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IoT 플랫폼 올리고 싶다. 그럼 아마존의 IoT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똑같이 장치를 어떤 노드에 번호로 할당하고 여기 값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도 올릴 수 있고 구글 클라우드에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클라우드 상태에서 이 값을 올리는 형태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oT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음을 알았고요. 여러분 보면 이런 간단한 IoT 스테이션을 이제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IoT 장치로 만드는데 지금 라즈베리 파이 제로로 했는데요. 다른 장치들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런 아두이노라는 장치를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두이노 장치를 많이 봤을 텐데 이 아두이노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얘도 와이파이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계속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두이노로 만들어서 이제 센서 업로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준 거는 아트메가 328이 됐는데 요 아두이노에 요 원칩 마이콤이 아트메가 328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핀 번호들이 있는데요. 아두이노 우노 돼 있고 아트메가 돼 있는데 요 장치에 OS를 깔고 작은 OS인 거죠. OS를 깔고 이 장치가 이 전체 아두이노가 필요 없어도 요 하나로만 이 아두이노 한 프로그램 된 거를 계속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원칩 마이콤을 아트메가를 써서 부트로더라는 이제 일종의 OS인 거죠. 부트로더이란 거를 빈 아트메가, 이 부트로더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이 6개의 선을 연결해서 이제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여기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이 하나 자체가 아두이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라서 이런 IoT 장치를 만들 때 조그만 이 칩으로도 전체 IoT에 해당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이런 칩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타이니 8호라 되어 있는데 이런 작은 아두이노 칩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PWM에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데 어떤 모터를 켰다 껐다 하거나 아날로그 입력을 하거나 디지털 출력하거나 이런 것도 아주 아두이노 작은 장치로서 요거를 아두이노하고 1대1 매핑 된다고 생각하고 타이니 이 작은 걸 비교해서 IoT 장치로 켰다 껐다 한다거나 센스하는 값을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소물 인터넷 오브 띵을 했을 때 thing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자동화하는 것을 뭐 규칙적으로 어떤 값을 읽어서 이걸 분석된 결과를 계속 이 출력을 내놓을 수 있는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통신에 의해서 어딘가 보내야겠죠. 보낼 때 이런 보는 것처럼 통신용 모듈 되어 있는데 이런 와이파이 모듈도 있고요. 여기 이제 간단한 와이파이 모듈이 밑에 거인데요. 여기 한 몇천 원 하는 정도인데 ESP 공유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안테나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보면 미소 SCK 되는 보니까 ESP 통신으로 여기에 값을 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MOSI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요 장치를 이용해서 앞서 아두이노에 센서 연결되어 있는 값을 변조시켜서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 통신 모듈에다가 보내주면 주위에 이제 공유 연결을 해서 값을 계속 업로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도 있겠죠. 블루투스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제 컴퓨터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블루투스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의 블루투스 봇 CLE110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 UART RX 그다음에 UART TX 돼 있죠. 트랜스미트 하는 게 있는데 요걸 통해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통해서 이 블루투스로 값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블루투스 칩에다가 이 읽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주위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주위로 계속 뭔가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블루투스에서 우리가 BL이라 그래서 이제 비콘이라는 장치가 주위의 온도를 쭉 보낸다거나 주위의 어떤 위치를 보내면서 그 장치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블루투스가 IoT 장치에서도 위치를 보여준다거나 센서 값을 계속 주위에 보내줄 때 이런 보면 이 브로드캐스터, 센트럴, observer, 페리퍼럴 나와 있는데 이 블루투스 연결에 관한 정보입니다. 한번 BLE 이제 블루투스의 로우 에너지라고 하는 BLE에 비콘을 쓸 때 어떻게 보내는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RF 형태로 보낼 수 있는데요. 보면 아두이노에서 다른 아두이노로 이렇게 한쪽은 요 RF를 이용해서 여기 값을 센서 달려 있으면 센서 값이 되겠죠. 원격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리시버로 해서 이 값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한쪽은 보내고 한쪽은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용 모듈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센서 값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예 칩 자체가 파이썬을 쓸 수 있는 칩들이 있거든요. 이제 칩들이 있고 아예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가 내장된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런 요즘 나와서 파이콤 되어 있는데 파이콤에 여기 보면 로피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로라도 있고 로라는 이제 롱 레인지의 약자인데 이제 그 아주 낮은 속도에 그치만 신호선을 굉장히 멀리 보내 10km까지 정도까지도 보낼 수 있도록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한 15m 정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로라,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통신 모듈로 내장하고 있으면서 전체 이 값들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로우파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도 있고 이 장치가 이제 핀 넘버가 정해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되어 있고 로라 모듈에 연결되어서 외부 그 굉장히 먼 영역의 실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센스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하나의 IoT 장치의 한 모듈로서 이 로우파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런 로우파이 있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계측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통신 모듈이나 이런 측정 장치나 이거를 이제 IoT 스테이션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IT 융합 특론이라 그랬을 때 우리 과목에서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센서의 원리에 따른 각각 센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얘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얘를 와이파이나 다른 무선 통신 방법으로 인터넷에다 올린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측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항상 모니터를 하면서 해볼 수 있겠다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추천하는 거는 지금 그 구글 시트에다가 이제 값을 올리게 해놨는데 여러분 집에서 이 IoT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이 IoT 스테이션을 이제 061에다 연결하는 거죠. 061에다 연결을 하게 세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값을 며칠 동안 쭉 이제 예를 들면 10초에 한 번이든 뭐 1분에 하나든 값이 보통 1분에 하나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1분에 하나면 이제 1시간에 60개 그 다음에 24시간 된 6424 2400개 해서 며칠 지나고 나면 데이터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이런 자기장 이런 값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연결되는지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시간 순으로 우리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쭉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시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정을 내린다거나 하는 것들에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측정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것까지 다 해봤는데요. 자, 이런 그 측정을 하는 그 관점에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측정 관련해서도 되게 이걸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측정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슈인데 이걸 연달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센서에 이제 여러 가지 칩들이 있고 이제 자기장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 관한 측정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었는데 여러분 보면 이런 측정 관련한 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센시티비티라 그러면 어떤 신호로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준 요것이 그 센시티비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제일 우리가 16비트다. 그럼 1비트에 해당되는 값의 그 레인지 예를 들면 1024mV면 이거를 뭐 12비트로서도 나눴을 때 가장 낮은 레벨이 비트에 따라서 그 레인지 전체 어퍼 리미트에 따라서 정의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정에 있어서 그 민감한 측정의 센시티비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신호로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준 요거를 정의하는 것이 이제 센서티비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은 관측할 수 있는 신호의 가장 작은 레인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1mV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특정한 레인지를 우리가 측정할 때 이걸 레졸루션이라 한다.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repeatability하고 reproducibility를 얘기를 하는데 repeatability는
같은 소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 값이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느냐. 그 연속적인 측정에서 같은 정도로 반복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repeatability고요. reproducibility는 다른 조건에서 같은 양을 이제 옮겨가면서 측정했을 때 계속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느냐. 실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때 뭐 세팅을 줄을 뺐다가 다시 연결했을 때 다시 리프로듀스 하게 되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바꿨을 때 다른 조건에서도 같은 양을 측정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reproducibility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얼마만큼 민감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느냐에 더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absolute accuracy는 표준값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얼마나 가깝게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relative accuracy는 표준값과 측정값 사이 얼마나 1% 에러다. 절대값이 이제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틀렸냐 했을 때 무한히 많이 평균했을 때는 원래 참값이 나오도록 될 때 에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랜덤하게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측정을 다르게 이렇게 지글지글 하고 있는데 무한히 평균하게 되면 결국은 참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랜덤한 값이 원래 참값에 더해져서 우리가 측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에러는 많이 측정해서 오랫동안 측정해서 원래 참값이 나오도록 하면 되고,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원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많은 값을 평균치하는 것과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난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테매틱 에러는 참값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벗어난 에러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뭔가 옵셋이 있어서 상황이 틀려서 항상 참값을 정확히 측정한다 그래도 참값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측정 시스템 자체가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값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벗어난 에러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시스테매틱한 에러를 우리가 줄여주는 이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측정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uncertainty라는 부분도 사실은 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가능한 에러가 항상 참값이 나오지 않는다. 항상 이제 측정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생각할 수 있는 이슈를 보면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 이제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아까 자기장을 측정한다거나 가운동량 측정한다거나 그다음에 가속도 측정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값에 측정한 값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원리를 잘 알면 그 활용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를 한번 센스햇 같은 경우에 그 값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하게 된 에러 중에 하나인데요. 오류인지 한데 이거 얼마가 됩니까? 그랬을 때 1.735654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뒤에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을 이제 그대로 써줘서 꼭 정확한 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항상 측정에서는 유효 숫자가 3개 정도냐 2개 정도냐 그 측정 상황에서 그 유효 숫자에 따라서 적절히 반올림을 해주는 형태가 오히려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측정하고 분석하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어떤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시스테매틱한 에러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장치로 실험을 손쉽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이 장치 자체가 굉장히 비싸면 아마도 시스테매틱 에러가 적은 장치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전압을 측정할 때에는 인풋 임피던스가 큰 전압계를 쓴다라는 것은 원래 참값을 최대한 잘 잃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압계의 인풋 임피던스가 낮으면 이제 측정하는 전압 자체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값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음 이제 이슈로 넘어가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전압계 그리고 이제 전류를 측정한다 그랬을 때 전류계 이렇게 해서 그 전류와 전압 사이 관계가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인데요.
가장 간단한 저항은 우리가 자기장에 의해서도 저항이 바뀌고요. 온도에 의해서도 저항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흐른다, 혹은 전류를 흘려줬을 때 거기에 맞는 저항이 걸린다라고 표현해서 이런 시료가 있다면, 전류를 흘려주면서 이 사이에 BC 사이에 전압을 재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AD 돼 있는데 서로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AD 쪽에 전류 흘려주면 전압을 BC 사이에 전압을 재주거나, C 모양처럼 단면적과 거리 D가 정의되어 있고 전압을 걸어줬을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R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R은 로 B장분의 단면적분의 이 사이 거리 해서 우리가 B장을, 이 재료의 고유한 특성인 B장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 모양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을 흘려주는 거, 측정하는 거를 잘 알게 되면 이제 비저항이라든가 이제 물성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물성이 이제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바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2단자 방법은 그 두 단자에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보는 것처럼 C가 2단자 방법인데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고 흐른 전류를 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재료의 물성과 그리고 이 금속 전극과 이 재료의 컨택이 생깁니다. 컨택 사이에서도 컨택 포텐셜이라 그래서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결국은 2단자 방법에서는 이 재료의 물성 플러스 컨택 성질을 합쳐진 재료의 전기적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측정한다거나 2단자 저항을 측정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되도록이면 PN 정션이다 그러면 정션 쪽에 우리가 특성을 측정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려 그러면 이렇게 컨택 저항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지. 이거는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단자 방법이 이제 보통은 전류를 흘려주고, 예를 보면요. 요 A 그림 것처럼 전류를 흘려주면서 BC 사이에 전압을 재게 되는데, 요때는 요 I 입장에서는 2단자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흘러간 전류는 인젝션이 되면서 쭉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해서 요 BC 사이에 포텐셜 드랍이 생기게 되고, 이 V는 그냥 옆에 갖다 대고 이 볼트메타로 전류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포텐셜만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는 전극과 전압을 측정하는 전극 달리해서 여기에는 접촉 저항에 관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접촉 저항이 크면 전압을 측정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압계가 충분히 이 내부 저항이 커서 이 BC의 컨택 저항을 포함한 샘플 저항 포함한 것보다 충분히 크다면 이 BC 사이의 포텐셜 드랍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서 이 4단자 방법은 전류 전압 특성에서부터 접촉 저항의 영향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이런 이 반대포 방법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반대포 방법은 이는 필름 타입입니다. 필름 타입이고 이런 식으로 네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리는 요 필름이 있을 때 요 2차원 그 필름에 대해서 경계면에다가 4개의 컨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컨택 만들어주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 흘려주면서 반대편에 전압을 재고 또 돌려서 이렇게 전류 흘려주면서 반대편 전압을 재서 요 B 전류분의 전압 요 두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필름의 B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R을 가지고 로그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이제 곱을 해주면 이제 요 내부 필름에 우리가 surface resistance라 그래서 ohm의 per square라는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름인 타입에 우리가 저항을 재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컨택은 엣지 부분에 만들어줘야 되고요. 컨택은 코너에 만들어줘야 되고 보는 것처럼 acceptable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요 네모를 만들어주고 코너에다가 살짝 전극이 붙어 있는 경우가 이 이상적인 로그 2분의 파이라는 값에 나오게 되는 원리에 해당됩니다. 그 정확한 값이 되고 not recommended 되어 있는 것은 이런 네모가 있으면 엣지 코너가 아니라 엣지 부분에 있거나 혹은
전극이 요래 안에 들어가서 코너가 아닌 값인 경우에 하게 되면 등전이면이 왜곡되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할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코너라는 거 하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A preferred 돼 있는데 이렇게 클로버 모양으로 해서 여기 보면 요 중간에 요 B번 모양에서 요 코너에다 하는 것처럼 코너를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서 클로버 형태로 밖으로 빼어서 여기에 이제 전압을 재면 이 전압 자체가 이 코너와 전압과 거의 같다라고 해서 클로버 리프 형태로 하는 형태로 이제 소재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 surface resistance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극 자체를 만들 때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 필름의 정확한 비저항이라든가 surface resistance라든가 이거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이 반대포 방법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대포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유니폼하고 아이소트로픽한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아이소트로픽은 방향에 대해서 같은 거고요. 이제 아나이소트로픽은 전극이 이 방향하고 결정 구조가 달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 비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몽고메리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몽고메리 방법은 아나이소트로픽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몽고메리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몽고메리 방법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볼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기회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연결이 잘 안되네요. 잠깐만요. 연결이 되네요. 여기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 Electrical Resistivity인데 Anisotropic Material, 굉장히 오래된 논문입니다. 1971년 논문인데 여기에 이제 Rectangular Prism 돼 있는데요. 이제 Anisotropic한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경우에 비장이 다른 경우에 이런 이 반대포 방법처럼 적용을 해서 이 방향에 따른 resistivity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측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거를 이제 방금 반대포 방법에서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고 이렇게 전을 흘려주고 이렇게 전압을 잰다. 혹은 돌려서 이렇게 전을 걸어주고 반대편 전압을 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배선이 4개가 있으면 배선에 따라서 이 배선에 전을 흘려주고 전압을 재고 이 배선에 전을 흘려주고 전압을 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은 계측기가 있다면 스위치를 써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용해서 켰다 껐다 하는 것들을 잘 이용하면 이런 저항 측정도 아주 스마트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예 측정 장치의 스위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켰다 껐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계측기는 하나인데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이 여러 개 있거나 혹은 측정하는 샘플의 포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포트를 바꿔가면서 측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스위치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파이썬 같은 거나 컨트롤 프로그램 잘 이용하게 되면 배선을 바꿔가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잴 수 있고 하는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우리가 웨이퍼 단위로 소자가 쫙 만들어져 있을 때 그 소자를 바꿔가면서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원활하게 얻고 측정하고자 했을 때 쌓아서 공정을 찾는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필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항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DC에 대한 물론 여기서 AC에 관한 성분을 할 수도 있겠죠. AC에 대한 성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RLC, RC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RC라 그랬을 때 이제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그러면
교류 전압원과 교류 전류를 측정해서 이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 사이에 크기와 위상을 보고 이 임피던스의 이 리얼 파트하고 임피던스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리얼 파트와 임피던스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그려서 이런 보는 것처럼 리얼 파트와 이미지 파트를 해서 하나의 반원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RC 하나가 반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반원이 생기는데 이 반원의 중심은 요 한 RC의 요 간격은 요 코너하고 요 중심은 2분의 R, 요 직경은 저항 R입니다. R이고 요게 돌아가면서 이제 프리퀀시가 요 프리퀀시 돌아가면서 값이 바뀌게 되는데 요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요 오메가 차이, 요 오메가가 바로 C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데 시누소이드를 사인 웨이브 형식으로 넣어서 이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와 전류로부터 이 속에는 커패시턴스 파트하고 인덕턴스 파트가 리지스턴스 파트와 함께 어떻게 정의되는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피던스는 여러 가지로 유용한 특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바디라 그래서 몸에 그 체지방 측정하는 그런 장치도 바로 손을 이제 잡았을 때 거기에 교류 전류 전압 특성을 보고 등가 모델을 만들어서 교류 모델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 우리 몸의 시스템에서 뼈와 그리고 지방 이런 것들에 대한 등가 모델에 따라서 그 값을 그대로 매핑을 해서 우리가 측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고 여기 이제 콜쿨 플랫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실제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측정하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측정에 있어서 알아볼 굉장히 유용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AC 측정에서 노이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펄스 메저먼트라든가 이런 측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정들을 이제 게이트 FET 같은 게 있을 때 게이트에 있는 트랙 같은 거를 정량화하는데 펄스 메저먼트를 써서 이게 트랜지언트 효과가 어떤 과도기적으로 전류가 바뀌거나 전압 바뀌는 특성을 봄으로써 그 내부의 구조를 보는 그런 형태에서도 우리가 좋은 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노이즈 를 측정하다 보면 이제 원치 않은 노이즈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노멀 모드 노이즈하고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노멀 모드 노이즈는 이제 하이, 로우 이런 배선이 두 개가 있으면 한쪽에만 노이즈 소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 시그널이 이제 측정을 하고자 했을 때 원래 측정하는 시그널이 있고 여기에 노이즈 소스가 한쪽에만 달려 있으면 로우, 하이 되어 있으면 요게 하이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측정에 노이즈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멀 모드 노이즈인 거고요. 이게 그리고 카먼 모드 노이즈는 이런 보는 것처럼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카먼 모드 이 아래에 노이즈 소스가 붙어서 밑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같이 흔들리면 우리가 메저링 인스트루먼트가 하이, 로우, 디퍼렌셜로 측정이 되면 이런 보는 것처럼 이런 그 측정에 있어서 이 카먼 모드 노이즈는 이제 측정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니까 카먼 모드니까 이제 밑에 떠 있는 노이즈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니까 디퍼렌셜로 측정할 때 이 측정 자체가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노멀 모드 노이즈는 방금처럼 하나만 있으니까 측정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멀 모드 노이즈를 리젝션 레이쇼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이 필터를 써서 이게 로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원래 신호를 줄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계측기로부터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센서 값을 제대로 본다거나 하는 이슈하고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관련 이슈하고 그래서 이런 계측기에 들어가는 이런 장치들에 대한 요 이슈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IoT 스테이션을 얘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작은 원칩 마이콤, 옛날에 좀 마이콤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소자만 본다. 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만 한다. 나는 이제 너무 또 로봇같이 그냥 만들기만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알고리즘 부분하고 계산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까지 이 IoT 스테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봤는데, 자, 우리가 ICBM AI 그랬을 때 IoT, C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그 다음에 A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I 파트는 머신러닝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IoT는 지금 얘기했던 센서와 계측과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서 업로드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이제 제가 아까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 데이터를 업로드했는데, 이런 IoT 데이터를 관리하기 좋도록 아마존에도 IoT 스테이션이 그 데이터 관리하는 데가 있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자기 자체 IoT 관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제 그게 이제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 빅데이터가 되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많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쌓인 데이터를 어떻게 볼 줄 아는가라는 것이 이제 어느 한 전공만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IoT 스테이션에서 한번 실습해보고 이 측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개척하고 있는 그 센서 값이 어떻게 측정되고 어떤 값이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